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지금 시세가 아마 비트코인도 막 가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조정장세 들어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지금 알트코인들도 막 불장이 안 오니까 아마 답답해 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한번 흐름을 한번 지표 보시는데 지표로서 한번 이렇게 참고 자료로 하시면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만족하실 만한 어떤 그 성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조사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물론 제가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를 토대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이 영상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고 막 이럴 때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되게 즐겨 하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게 놀이로서 저는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막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막 리플리를 달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굴뚝 같은데 댓글이 많이 늘어나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하트 하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글들은 댓글 하나하나 진짜 다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계속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암호자산 시장과 FATF예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그리고 첫 번째가 세계 경제 현실과 FATF. 이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도출해야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하고 흐름에 관해서 어느 정도 맥을 짚을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가 FATF 규제는 암호자산 시장에서 상승을 불러온다. 자, 이번에 FATF 규제 때문에 대폭락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저도 그분들하고 의견을 또다시 반대로 하겠어요. 저는 대폭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적 관점하고 하는 거는 제가 중간중간 짚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뉴스하고 정보들하고 믹스해서 한번 도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일주일 전에 그려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올려드렸던 이제 파라볼릭인데 어쨌건 100% 여기 시세대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삼각수렴 패턴, 이게 하방세기형이 될 수도 있고 횡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다, 폭락장세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시점이 이제 삼각수렴의 끝부분이 되는 게 하방세기 패턴이 완성되는 무렵이 21일에서 22일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폭의 크기가 많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지금 알트코인 장세도 거기까지는 아마 훈풍이 엄청나게 많이 도는 건 아닌데 지리하게 몇 프로 이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갑자기 뭐 리플 같은 게 뭐 800원이 된다든가 이거는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장세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2일까지 삼각수렴 패턴이 완성이 된다. 15일 현재까지는 지금 이 고점을 찍고 점진적 하락, 지금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와중이고, 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회의가 올란도에서 열리는데 이게 16일에서 21일까지 이게 개최가 돼요. 근데 핵심 축이 되는 게 사실 뭐냐면 은행권, 전 세계에 있는 금융권에 있는 그 은행들 있잖아요. 그거 한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근데 그거를 동시에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진행을 할까?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갑자기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뭔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약어로는 FATF. 그리고 1989년 G7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설립한 국제기구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핵심 국가들은 이 논제에 관해서 발언권이 가장 강한 거는 G7 정상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G7 정상들이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캐나다, 독일, 미국,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영국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영상에 들어가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계 경제 흐름에 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캐나다 같은 경우 맨 왼쪽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상당히 나이가 어리시네요. 요즘에 보면은 프랑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좀 약간 어린 축으로 속해들고, 그리고 여성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선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민자들이 되게 잘 사는 나라, 가면은 뭔가 이루어질 나라로 보시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예, 이 나라도, 캐나다 자체도. 이 주된 산업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주도형이야. 근데 보면은 1차 산업 위주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공장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뭔가 제조업을 하고 막 이거에 관해서 막 그런 데가 아니에요. 뭔가 광물 자원, 그리고 임업, 막 이런 거, 그리고 농산물,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런데 요즘에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 내추럴 리소스라고 하죠. 예, 자연, 지하자원, 막 이런 거, 그런 것들에 관한 뭐 시세가 예전 같지 않죠. 석탄이 됐든 뭐가 됐든. 자,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에 안 좋아. 예, 미국에서 자동차에다 관세를 때리네. 그리고 미국의 도이치뱅크도 지금 주가가 17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어요. 거의 지금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 어쨌건 중요한 건 세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와중. 자, 미국 같은 경우 가운데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여태까지 열심히 잘 해오셨는데 지금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발표를 했을 때 실업자 지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레이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그런 얘기를 언급을 했죠.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 연말에 그게 시행을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가 탄탄했다면 과연 그런 말을 했을 거고. 자, 이탈리아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가운데에 서 계신 분. 이탈리아는 지금서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아요. 아마 아시겠지만 막상 이 나라에 가서 길거리 다니시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은 아마 생각보다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매치기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렇게 우리가 유쾌한 나라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다고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막 지하철 같은 데 막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막 파리 시내 돌아다니면 막 그 냄새, 습한 냄새에다가 막 여기 막 소변 냄새에다가 흑인들 있죠. 예,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예, 발트삼, 그런 데서 온 여러 어떤 그 이민자들, 무슬림,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 어쨌든 밤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저기 왼쪽에 있는, 나라, 캐나다로 많은 프랑스인들이, 많은 기술인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프랑스도 경제가 안 좋아. 자, 일본.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의 거의 끝판을 달려가고 있는데, 아베노믹스도 이제 약발을 거의 다 했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자, 맨 끝에 브렉시트하고 연관되어 있는 영국 같은 경우, 영국에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 많은 금융기업들이 룩셈부르크나 싱가폴, 홍콩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떠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 빈 껍데기일 뿐이다. 노딜 브렉시트만 10월 말에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 자, 여기 나와 있는 G7 정상들. 자, 현재의 상황. 지구는 이 G7 국가를 비롯해서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도 다 경제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 예.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현재의 와중. 그래서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어. 하지만 지금 주가 지수는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거의 리미티드 상태까지 온 형제의 왕국이에요. 작년 말까지, 올해 한 달 전까지 막 주식시장은 막 리치를 찍고 가파르게 오르다가 갑자기 급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의 펀더멘탈이 없다는 걸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나 시장에서는 인식을 했고,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떠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한폭탄을 하나 터뜨리는데, 미중 무역 갈등, 패권 다툼이 거기다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거죠. 사실 이 폭탄에다가.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까지 해. 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한다. 자, 중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도 미리 돈을 찍어내서 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그 주변 연관돼 있는 많은 국가들 금리 인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쫓아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일본을 쫓아서 머니 프린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적 완화, 기축통화국은 양적 완화를 하겠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전 세계 경제는 급속도로 하강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야. 너무 취약해. 모든 것이 너무 취약해요.
직업전선이 됐든 취업마켓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자영업 시장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암호화폐 장세가 현재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같이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6개월간 계속해서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해온 건 사실이에요. 360만 원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0만 원 넘을 때까지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가파른 상승세 2배, 3배, 막 10배를 달하기 바라지만 아직까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있을 국제자금세탁방지법에서 기구에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면 그것이 투더문으로 가기 위한 작용을 한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자 경제는 안 좋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 자 연말 돼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모든 국가들 다른 나라들 모든 국가들도 피아트머니 막 지폐를 풀고 우회적인 양적 완화를 시전하면서 언발에 오줌 누기를 하겠다 그런 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언발에 오줌을 누면 처음에는 따뜻하지만 열기가 날아가면서 더 차가워진다.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다. 지금 현재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 원래 패권이라는 게 어떤 통화의 패권이라는 게 영국 전에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넘어갔고 대영 제국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거기 있었던 중심된 핵심 세력들은 미국이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 안에 이렇게 들어있듯이. 근데 그거를 뚫고 이 인간이 이제 죽어가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무언가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숙주를 찾아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그 얘기는 따로 부차적으로 밀어놓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 많은 정상들, 많은 정부들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계속해서 뜯어내야 돼. 세수를 충족을 시켜야 사람들한테 연금도 지급하고 국가의 정책도 펴고 국가라는 게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부동산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모든 전반적인 산업이 됐든 인구 증가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정체되어 있는 상태야.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어. 자, 사람들을 아무리 털어내봐야 더 나올 돈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 쥐어 짜내도 동전도 안 나와. 자, 막 쥐어 패고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사람들을 막 쥐어 패고 막 돈 내놔, 세금 뜯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거지로 해봐야 돈이 있어야 뭐 돈이 나오는 거죠. 네. 억지로 어떻게 돈이 번 게 있어야 국민들은 국가에다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들이 그렇게 하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현물 경제 시스템 지금 현재 있는 뭐 공장이라든가 물리적인 거 그런 거에서 정점에 달았어. 부동산이 됐든 더 이상 지어내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어. 회전은 안 돼. 자영업 시장은 계속 망하고 있어요. 그럼 텍스가 거기서 세금이 거치지 않죠. 자, 앞으로 돌아오는 사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모든 기기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가정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집 앞에 서 있을 자동차, 버스 모든 전자기기들 결국에는 5G로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결국에 암호화폐가 됐든 금융권하고 연관되어 있는 플랫폼이 됐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명령을 받고 그리고 명령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뭐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거기서 페이를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연관돼서 이제 움직이는 시대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시작 단계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진 않지만 자 공장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전력이 쓰이고 각 기계는 모두 다 연결이 돼 있고 이커머스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는 국내에서는 쿠팡을 많이 써요. 그죠? 라쿠텐을 쓰는 사람 뭐 아마존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어떤 교통수단이 더 많이 진보된다면 국가와 국가를 오가는 드론이라든가 더 빠른 교통수단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물건의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도 경쟁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거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이. 자 그러면 거기서 오가는데 많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다면 그 안에 오가는데 세금도 분명히 있고 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국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자금, 커다란 자금들 은행 말고 개인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 그러면 그거에 관한 텍스 부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을 산 거에 관한 텍스 부과를 의도적으로 이들이 지금 만들어내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암호화폐라는 게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거지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피아트머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에 양적 완화를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저는 장렬하게 거기서 끝장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암호화폐가 그 안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을 이들이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야. 이커머스에다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라쿠텐 같은데,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 아마존도 플랫폼에 이거를 대입하고, 쿠팡 같은 경우도 우회적으로 지금 이걸 대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티켓몬스터도 이거를 대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텐센트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 연관이 돼 있고 서로 상호 수합되고 오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세금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재는 규제가 없잖아요. 규제도 없고 규정안도 없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내년 6월에 암호화폐 국제표준을 마련한다. 여기 내년 6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18년 10월 22일 날, 지금서부터 8개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나오는 게 이번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기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와야 비트코인 ETF가 올 가을 안에 승인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내년 6월 암호화폐와 관련 기업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마련한다고 19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8개월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FATF는 정부와 민간 분야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함에 따라 표준 관련성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6월까지 추가 표준 및 시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대표는 표준이 일관성이 없어 국가 및 국제금융 시스템을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지난 주말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G20에서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는 전 세계 금융 경제에 긍정적이게 도출할 거다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나왔고, 그거를 의제로 삼아서 이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그 결론안을 도출을 할 거고, 그거를 다시 믹스해서 이번 달 말에 있는 28, 29에 있을 때 G20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다시 한번 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FATF는 국제 표준이 마련되면 거래소, 지갑 업체를 포함한 암호화 자산 서비스 업체 및 ICO 관련 서비스 업체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업체는 기관의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제 규제 이행 여부, 의심 거래 보고 등을 감독받게 된다. 디테일하게 딱 나와 있는 현재의 상태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빗썸이 망한다, 코빗이 망한다, 코인원이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판단은 하세요. 판단을 하시는데 제 말이 아마 논리가 더 쓸걸요. 빗썸 등 대형 거래소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제 적극 대비하고 있다. 6월 14일 날 나온 뉴스예요. 이거 보시면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이달 암호화폐 거래 표준안을 내놓는 등 국내외에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강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대형 거래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잡아내고 없애려고 하는 건 뭐냐면, 중소 거래소들은 대부분 벌집 계좌를 쓰고 고객 확인의 소홀에 향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라질 거란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대형 거래소가 아니라 중소 거래소. 이 밖에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도 은행 실명 계좌를 사용하고 회원 가입 단계에서 이메일과 휴대폰 인증 등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현재 거래소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 없지만 국내 대형 거래소는 계좌 인증, 거주지 확인 등 상대적으로 해외 거래소보다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중소 거래소들은 벌집 계좌를 이용하고 있어 자금 이동 등 거래 내역과 고객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일부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은 후 폐업하는 등 먹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중소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형 거래소로 옮기시거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이것도 중요한데, 자, 우리는 그냥 생각했을 때 국제 FATF에서 이번에 암호화폐에 관해서만 말을 하는 줄 아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금 세탁 테러 방지 규제가 금융권 최대 규제 리스크다. 전 은행권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까지. 이번에 이 규제안에 관해서
확실한 마련안을 도출을 못한 데는 아마 영업 정지까지 당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쨌건 중요한 건 암호화폐 거래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들이 왜 하냐? 과연 거래소하고 금융권은 결국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악어와 악어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동일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번 규제화를 통해서. 자, 빗썸이 있고 업비트가 있어요. 제가 왜 안 없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빗썸에는 누구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빗썸이 망한다, 뭐 해킹됐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건전하게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뒤 이면에서는 키오스크 사업이나 미국의 증권형 토큰 거래소 신청도 이미 내놓은 상태야. 자, 돈이 없을까요? 빗썸이. 그리고 큰 보이지 않는 손이 빗썸의 뒤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고. 자, 업비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업비트 하면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두나무. 자, 그럼 카카오가 일개 그냥 쪼무레기 SNS 그런 회사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카카오의 뒷배경에 있는 많은 자금주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자금들이 어디서 나와 있나? MBK, 중국에 있는 자금, 한국의 대형 자금, 그 일본의 대형 자금들이 묶여서 움직이는 데가 사실은 카카오라는 거죠.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넥슨은 코빗하고의 연관 관계. 코빗의 이제 보면은 협력사 중에 초반에 보면 SK 플래닛도 있고 소프트뱅크도 있어요. 자, 이런 관계를 잘 보세요. 자, 골드만삭스하고 서클의 관계, 그리고 서클을 만들어서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를 인수를 했어요. 골드만삭스 하면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할까요? 이번에 국제자금세탁 방지법 때문에 이런 거래소들이 사라진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땐 어떤 유튜버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중소거래소를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중소거래소를 피해서 나노 S 지갑에 넣거나 대형거래소로 옮겨라 라고 아마 말씀하셨는데 말이 좀 와전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이고. 자, 규제라고 하면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억압한다, 없앤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건, 자, 국어적 표현으로 딱 들어가면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규제한다는 얘기. 결국에는 규제란 얘기는 제도권에 수용하겠다는 얘기고 공식화를 선언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법안에 관해서, 벡트거래소에 관해서 사실 연관이 돼 있고, 더 벡트거래소가 승인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올해 안에, 가을, 그러니까 10월 안에 올 가을 안에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난다. 그때는 완전히 활용 점정을 찍는 거라고 봐야죠. 그거를 위해서 지금 규제안을 마련하는 거고. 자, 저는 이번에 규제안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투더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주선이 결국에는 달까지 갈 거다. 그래서 거대한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그래프가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바그형 같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많은 상승세가 있는 어떤 그 곡선 그래프를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영상에서 아마 다시 만들긴 하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서 지리한 장세, 지금 사토시 가루도 엄청 많이 까져 있는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21일이나 22일날 이번에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서 결론하니 규제안이 되게 부정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폭락을 시킨다? 이 시장 망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4,700사토시 정도 언저리예요. 원화로 했을 때는 찔끔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오른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서부터 그때까지 횡보거나 상승해봐야 찔끔이야. 그럼 그렇단 얘기는 결국에는 그 언저리 20일, 22일 그 언저리에는 대규모 폭등 사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이 제가 봤을 땐 차트적 관점으로 만약 접근하면 삼각 수렴이 마무리되는 끝점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 6일에서 7일이 수렴 구간이 분명히 올 거고, 그거는 나중에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 말씀드린 게 논리가 안 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약이 있고. 근데 그거는 배경 지식이 좀 있으시거나 그러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지난 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게 빠르실 거고, 어디까지나.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세가 지리한 횡보를 겪고 있는데, 이 또한
진짜 머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도권 수용에 관한 법률화를 만들기 위해서 16일에서 21일까지 그들은 회의를 하고 있는 거다. 예, 내일부터 이제 회의가 들어가네요. 예.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요. 여기 나오시는 분이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또 다른 영상에서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너무들 걱정들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